이서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한 끼 식사로도 끄떡없는 샌드위치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버섯 깻잎 페스토 오픈 샌드위치. 길다. 네네. 또 버섯 볶은 토마토 오픈 샌드위치. 네네. 좋습니다. 똑같이 버섯을 쓰긴 할 건데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씩 달라져요. 특별한 버섯이라고 하던데요. 울산 울주군에서 스마트팜에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온천수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더 미네랄이 풍부하대요. 근데 향이 너무 좋고 네, 딱 이렇게 찢는 순간 향이 막 올라와요. 생긴 것도 뭔가 이제껏 봤던 버섯들하고 남달라요. 네. 와. 드셔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그 깻잎 페스토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깻잎이 요새 맛있어요. 향이 굉장히 깊고 이 깻잎에 철분도 굉장히 많고 진짜 영양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When je dip us up back to the knee. Get it, you got me through as a sea. 바질은 상당히 관리도 어렵고 예, 허브잖아요. 맞아요.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네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정말. 누구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저렴하게 만들 수 그렇죠. 있다는 거.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있으면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오픈 샌드위치에도 쓰시고 파스타도 만들어 드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버섯을 볶을 때 포인트는 불이 낮으면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샌드위치 하시는 재료는 네. 수분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진짜. 네. 표고가 기름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아주 잠깐. 여기다가 이제 소금 간 살짝 하고요. 이 버섯이 온천물을 먹고 자란 버섯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울산 쪽에 온천이 있었네요. 네. 울산에 온천이 많은데 울주군이 특히나 온천 지구들이 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는 게 맛도 좋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무엇보다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농산물의 이동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렇죠. 어우, 향이 진짜 좋다. 버섯이 좀 특히 표고나 요런 지금 오나고 같은 애들은 고기 식감을 또 내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오늘 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네. 포도를 발효시킨 발사믹 식초로 요즘은 또 시판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발사믹 글레이즈라고 나와요. 발사믹 글레이즈. 네, 그래서 발사믹을 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할 때 오히려 이제 여기다 발사믹 식초를 넣고 그 단맛을 얼마나 추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 게를 쓰는 게 제일 편해요. Has no hairstyle that he doesn't mind. She sleeps all day, but that is just fine, 'cause they were meant to be together 오늘 forever. 토마토는 방울이들로. 네, 방울이들로. 이제 반으로 갈라갖고 쓰면 수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뭉개지니까 이렇게 작은 거 쓰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그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열을 가하면 더 달아지고 맛있어지는 거죠. 맞아요. 원래 토마토는 우리가 주스 해 먹을 때도 한번 데쳐서 쓰시라고 하거든요. 네. 훨씬 더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네. 흡수율도 되게 좋아지고 기본적인 소금 간 살짝 해주시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더 달아지는 성질도 있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만 보면 감자 스프는 진짜 쉽네요. 그쵸. 찐 감자와 볶은 양파 끝. 감자랑 양파를 처음부터 볶아요. 네. 보통 이제 서양식 감자 수프를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번거롭잖아요. 네.
저는 좀 편한 요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일단 감자를 쪄놔요. 그러면 일단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스프는 색이 어떤가요? 그냥 뭐 베이지색? 그쵸. 그래서 양파가 색이 나도록 볶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나도록 볶아야겠죠. 그쵸,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Oh, what a perfect day to get away from it all. Wanna 그리고 요즘은 블렌더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얘 양파 따로 볶아놨다가 걔 넣고 그냥 드르륵 갈아서 두유 같은 거 추가해서 오늘은 우유를 사용 안 하고 비건 밀크를 쓸 거기 때문에 해서 그냥 드셔도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빵은 치아바타예요. 와.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주로 식사빵으로 많이 쓰고 있는 빵이에요. 여기 오픈 샌드위치에 어울리는 크림치즈를 조금 준비해봤어요. 네. 요거 조금 들어가는 거를 이제 감안해 주시고 네. 나머지 이제 재료들을 얹어 볼게요. 네. 와. 치아바타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빵이라서 뭐 물이랑 소금 요거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 네. 물, 소금, 네. 끝. 효모, 네. 이렇게 여기 보면 제가 그 견과류를 살짝 부셔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했거든요. 이게 밋밋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올리면 훨씬 더 씹는 맛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서연 선생님 요리 보면 이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거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해 두시는 분들은 진짜 땡 잡으신 거예요. 듬뿍듬뿍 얹어줄게요. 목표 올라간다. 네. 아, 오늘 게스트 못 받았네. 문이 열리나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떤 일 하시는지. 제가 연구하고 일하는 쪽은 공공 서비스 디자인, 공공 정책 디자인, 혹은 전략 디자인 분야입니다. 오, 디자인 앞에 뭐가 이렇게 계속 붙네요. 예, 심상치 않은 느낌인데 네네. 오늘 맛있는 요리 먹으면서 네.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보시죠. I'm your mate, 'cause people can keep you. You're my mate, let me show you. 잠에 들기 전에 내가 떠오르는 건 너도 나와 같은 기분. 어마어마한데요. 맛있네요. 네. 그리고 이 버섯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와. 와, 이 당근 샐러드가 있네요. 네, 이 당근. 예. 이게 너무 반가운 게 어. 핀란드는 아무래도 땅이 이렇게 큰데 그 한 반 이상이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잘 자라지 않거든요. 거의 북극권 그렇죠.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신선한 채소를 남쪽에서 수입해서도 먹지만 이런 당근을 채를 썰어서 점심을 먹는 식당에 가면 항상 샐러드로 나오거든요. 오, 딱 위치하게. 마치 제가 온다는 걸 아시고 오. 해주신 것처럼. 네. 와. 휘바, 휘바. 또시 휘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시 휘바. 네, 또시가 돼지거든요. 아, 엄청 좋으시네. 좋다라는 뜻으로 그냥. 아, 그럼 핀란드 사람 만나거나 여행 갔을 때 또시 휘바 이러면 혼잣말 하면 저 사람 뭐 좀 아는데? 그렇죠. 깜짝 놀라겠죠. 오. 로컬들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핀란드에서 거의 10여 년 계시다가 2019년에 유니스트로 오셨어요. 네. 오셔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일이 뉴 디자인 스튜디오. 네. 뉴 디자인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내가 하는 디자인은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도 있고. 오. 근데 1900년대 초에
약간 그 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쫙 생기면서 뉴욕에 뭐 뉴스쿨 이런 게 생겼던 것처럼 저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우리 인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시 한번 확장되고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서 조금 과감한 이름이지만 뉴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 그럼 우리가 흔히 디자인이라고 하면 네. 여기 셔츠 같으면 네. 지금 날씨도 너무 이렇게 덥지도 않고 뭐 춥지도 않은 이런 날씨고 제 체형은 이런데 네. 저한테 어떤 합리적인 구성으로 주머니도 여기 하나 달리고 옷감도 약간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걸로 해서 네.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게 정책 분야나 혹은 뭐 공공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선택되어지고 융합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이건 맞을까요? 네네 이제 인터뷰 그만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 벌써 진짜요? 네,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오. 그러니까 디자인이 처음으로 태동하던 산업혁명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네. 원래 그때부터도 디자인은 이제 예쁘게만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기계로 생산할 수 있게 오. 아름다우면서도 기계로 생산할 수 있게 합리적인 방식을 항상 고민을 해왔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야 더 그들의 삶에 딱 들어맞는 합리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제가 뉴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교수님이 진행하신 그런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알아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희한테 재작년이죠 연락을 주셔서 시민분들과 어떻게 좀 대화하면서 시민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탄소 중립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미술관의 탄소 중립을 분석을 해보면 네. 탄소 배출량이 뭐 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거나 하는 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맞아요. 저는 작품 가지고 올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작품을 가지고 올 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미술관들은 보통 전국에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런 대형 미술관들에 오기 위해서 차를 끌고 미술관까지 오는 그 탄소 배출량이 적어도 전체 전시에 있어서 나온 탄소 배출량의 반을 넘고요. 많은 경우는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착 얘기해주고 나서 네. 자 그럼 우리는 미래에 미술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한 1년에 한 번씩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미술관을. 오. 네, 1년 열고 1년 닫고. 오. 그래서 미술관이 어떤 정해놓은 탄소 배출량이 허락되고 오. 그걸 넘어서는 순간 문을 닫으면 어떨까.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오, 재밌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민분들께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냐. 오, 네, 맞아. 그런 것도 시작해서 그래서 시민분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은 전국에 그렇게 좋은 미술관이 손에 꼽고 그런 대형 미술관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오지만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미술관을 분해해서 조금 더 작은 미술관들이 전국에 20군데, 오. 30군데, 50군데 있어서 맞아요. 대형 전시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해외에서 큰 전시가 들어오면 그 작품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오.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오거나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짧은 거리만 이동하면 올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괜찮다. 네. 오.
그러면 교수님이 하고 계신 이러한 일들, 연구들을 네. 한 줄로 딱 표현하면 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아, 네.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도 써 있긴 한데 네. 저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능한 미래를 함께 상상하면서 오.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로 갈 수 있는 어떤 전략적 방안들을 고민하는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오, 멋지다. 다른 것도 좀 먹어볼까요? 네. 네. 기가 막힙니다. 맛있다. 교수님 집에서도 요리 같은 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내가 하는 메뉴, 제가 하는 메뉴가 따로 있었어요. 중식은 네가 맡겨, 네가 맡아, 네. 한식은 내가 할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카레는 아내가 하는 거였고 뭐 일본식 라면은 제가 하는 거였고 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일본식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네가 요리해 이런 얘기죠. 와, 그렇게 되는 거네. 네네네. 오.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색해야 되고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은 환경이라 네.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뭐 그런 쪽 프로젝트도 하시나요? 네, 그럼요. 최근에 과기부와 행안부가 같이 연구 콜이 나와서 네. 저희 연구실에서 지원을 해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울산시청 주변으로 해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오. 리빙랩 연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용컵 하면 저희도 좀 해봤거든요. 네네, 맞아요. 도돌이 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럼요. 네. 도돌이컵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IT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네. 진행이 되었고 이 울산이라는 커다란 지역에 한 60여 개의 카페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로서는 약간 불편한 감도 없진 않았어요. 저희는 이번에는 울산시청 주변으로 해서 좀 밀도 있게 카페들을 참여시키고 어떻게 하면 순환컵을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만 하면서도 이야기가 희양씨도 오는 거예요, 왼쪽이라고. 제가 전화번호만 받으면 문자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동 기간 폭이 넓다 보니까 제가 1시간이라도 칠 수도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도입하실 때 조금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한번 같이 사용해 보아요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려는 이제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인물 전체 컵 주문 이후에 모든 걸 준비하는 거라. 근데 이제 제가 시청자 분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분의 마음속으로 빙의를 하면 씻는데 세제 쓰고 물 많이 쓰고 어쩌면 그냥 일회용품 쓰는 게 더 나아. 그래서 단순히 이거 쓰는 게 좋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설득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일회용 컵보다 더 적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전주기 환경평가 도구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기 환경평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회용 컵에 비하면 다회용 컵은 훨씬 더 두꺼운 소재를 쓰고 네. 이미 컵을 만들 때 더 많은 탄소 배출량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6, 7단계를 더 거쳐서 세척하고 말리고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와. 그래서 그것들을 일회용 컵이랑 비교했을 때 네. 실제로 어느 것이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지, 물 사용량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세척하는 방식 같은 것도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세척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네. 기존의 어린이집 식판을 세척하던 그런 기계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컵을 세척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게는 이 컵이 깨끗하게 세척되지 않고 나오는 분량도 2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만큼을 다시 검수해서 또 세척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도 더 써야 되고 그렇죠. 물도 더 써야 되고. 물도 더 쓰고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계속 나아지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전주기 환경평가 같은 도구가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물 사용량도 줄여나가고 업체들이 계속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컵 보증금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없는 게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로 봤을 때는 컵을 100개를 만들었을 때 네. 그 중에 한 80개 이상이 돌아왔을 때는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컵이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때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컵 보증금이 없으면 컵 반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근처에 있는 어떤 지자체에서 그 시청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증금 없이 사업을 했을 때는 컵이 50%가 채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컵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보다 훨씬 더 일회용 컵보다 더 두꺼운 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저희 아메리카노 두 잔, 제로콜라 한 잔, 콜라 한 잔 들어드릴까요? 네. 수납컵은 음료 결제 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납 시나리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었는데 그 복잡도를 운영자가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이용자는 그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 사회 적용을 하기 전에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완성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 보증금 환급 방법이 계좌로 받는 거랑 현금으로 받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어떤 허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우리가 왜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를 봐도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동했다가 양산에서 뭐 대구로 이동한다고 하면 콜택시가 끊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순환컵도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빌렸는데 우리 집 앞에선 반납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교통카드를 처음 도입했을 때를 생각하면 서울에 쓰던 교통카드를 부산에 오면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됐다가 그렇죠. 지금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정책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정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계를 잡고 또 행정기관들에게도 좋은 어떤 내용으로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이 연구과제의 핵심은 울산시가 앞으로 다회용 컵 혹은 순환컵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만 다회용 컵도 뭔가 그렇게 적절한 어떤 법과 어떤 서비스와 그리고 이런 정책을 위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서 프라이브로 못지않은 혹은 그걸 앞서 나가는 그런 서비스와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회용 컵의 기준을 대한민국이 마련해가지고 전 세계가 본받고 싶어요. 네, 네. 막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는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당장이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작은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북유럽이나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조금씩 더 정부 산하의 이런 공공 서비스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폴리시랩? 네네. 영국은 사실 영국 내각 산하에 이런 어떤 똑똑한 실험들을 만들어서 실험 기관들을 만들고 그런 기관들이 대안적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폴리시랩에서는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전문가, 뭐 사회학자, 인류학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영국 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각도로 전문가들이 바라보니까 네. 좋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서로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네. 한쪽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중간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단체 사진 찍은 사진인데요? 네,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가 헬라 헤른베리라는 건축가고요. 중간이 저고 제일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유하 크롱피스트라는 서비스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2014년에 핀란드 알토 대학에 디자인 포 거브먼트, 정부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부가 당시에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환경 문제들을 의제로 들고 와서 한 25명, 30명 되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석사 학생들이랑 같이 고민해보고 서비스 혹은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졸업한 친구들이 세계 각지에서 정부의 혁신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또 가지고 계시니까 네. 하시는 연구가 더 이렇게 탄탄해지고
더 멀리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만 계속 눈으로 보고 있어도 많은 자극이 되죠.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I'm cheating for you boy 소원을 말해봐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소원을 말해봐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합을 이루어서 열심히 이 농사를 짓던 우리 권 대표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 대표님의 일을 다 해버리겠습니다. 이 가을이 오면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돈 찬스 쿠폰을 제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권 대표님이 적어주는 농사 일을 제가 다 해버리겠습니다. 권 대표님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괜찮아요? 네. 아니 그런데 이 바쁜 이게 농사철에 이렇게 다치시면 일은 다 누가 해요? 우리 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소원을 적어봐. 오늘 힘드실 텐데. 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 지금 청초 이 도로 가지. 당장 시급한 게 뭐냐면 일단 상추, 상추를 상추 최종, 최종? 씨앗 받기. 아 씨앗 받는 거를 최종이라고 씨앗 하는구나. 받기. 예. 그다음에 씨앗. 토종 오이. 토종 오이를. 토종 오이 맛있게 먹기? 씨앗 받기. 예. 이제 무하고 배추를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죠. 그죠. 무 배추 심으려면 땅이. 잡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잡초를 좀 뽑아줘야 돼. 그래서 잡초 뽑기. 자 그러면 첫 번째 쿠폰 어떤 걸 쓰실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씨앗 채종 중에 가장 기본인데요. 우리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 상추. 상추 씨앗 받기. 원래 해야 되는 와, 그럼 상추대가 올라왔는데 이만큼 많았어요. 상추대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펴서 이제 이게 예. 수정이 된 다음에 예. 이제 수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예. 씨앗이 맺히잖아요. 오. 이제 씨앗이 점점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저게 맞죠? 그거하고 나눔 텃밭에서 아, 나눔 텃밭 예. 그쪽에서도 가져가는 거. 야, 그럼 이 상추대가 이렇게 올라온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네. 와, 신기하다. 바짝마늘은 이거 말려가지고 바짝마늘 이렇게 비비면 예, 요거 초일하려면 요 안에 여기 까만 이렇게 그러니까. 상추 씨가 들어있거든요. 예, 흰 털 안에 까만 상추 씨가 들어있네요. 야, 보세요 여러분. 흰 요 털 있잖아요. 요 안에 보면 여기 안에 보면 볼록한 요 단지 같은 게 있잖아요. 요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씨앗이 다 나와요. 와, 까만 씨. 야, 요 소리 보죠. 요 까만 씨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씨앗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 선풍기 바람이 올라오게 한 다음에 회장님 나오시죠. 이렇게 딱 흔들면 예, 떨어지네. 자, 흔들면 떨어지는 게. 자, 흔들수록 씨앗은 떨어지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씨를 받았냐면 예. 키 있잖아. 키로 털었죠. 키로 이렇게 까불었죠? 까불어가지고 예. 씨를 받으면 딱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예, 씨만 이렇게 딱 남는 거야. 맞습니다. 와. 비가 내려와 자꾸 너를 데려와 지금 넌 빗소리를 듣고 있을까 완전 블랙이네. 와. 완전 씨만 남잖아요, 여러분. 씨만 남죠. 여기 노란 게 있지만 요거만 빼고는 까만 거 다 씨앗이거든요. 희열을 느끼죠. 희열. 희열을. 자 여러분 다음 쿠폰은 오이밭에서 쓸게요. 토종 청송 오이. 와. 청송에서 예. 한 70년, 80년 동안 예. 전해져 내려오는 오이예요. 야, 선생님 보세요. 이게 누가 이게 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짜. 이렇게 따도 되죠? 예. 최종이니까. 예. 놀래라 깜짝 놀래라. 대표님. 요거는 이제 배를 갈라서 네. 오이를 반을 갈라서 안에 씨앗을
와, 세종을 하는. 이 수만 개 있잖아요. 그렇죠. 수만 개는 아니고 예. 한 수백 개 정도. 아, 섞여가지고. 요거는 청송오이고, 요거는 뭐 강화오이, 제주오이. 그래 씨가 안 익었잖아. 자, 어떻게 합니까? 자릅니까 이제? 우리 다 왔으니까 예. 오이를 잘라가지고 예. 숟가락으로 씨를 여기 받아보세요. 아, 그래요? 자, 형님, 자르시고 조심. 안에 씨가 있을 거예요. 자, 와, 씨, 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노란 부분, 요거는 이제 씨앗이라는 거죠? 요거만 그럼 발라내면 돼요? 발라내면 여기 젤라틴이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여기다 씨앗을 여기다 통에다가 아, 긁어내요? 숟가락으로 긁어서 담아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 소중하게. 아, 씨받자. 깨끗하게. 씨를 이것도 받았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노각 무침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물을 예. 찰랑찰랑 할 때까지 물을 조금만 받아. 아, 물을요. 예, 자, 됐습니다. 자, 이 됐습니다. 상태에 뚜껑을 덮으세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씨앗을 여기 감싸고 있는 예. 젤라틴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에 어. 가해 부분에. 이걸 갖다가 분리를 해줘야지 아. 씨앗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지가 알아서 그냥 분리가 됩니까? 그렇죠. 햇빛만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오. 어저께 예. 미리 이렇게 씨앗을 받아놨어요. 아, 미리. 지금 거의 좀 썩어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봐봐. 여기 젤라틴이 분리가 된 분리가 돼 있죠. 오이 씨앗입니다. 이제 안에 있는 이물질을 지금 걷어내고. 아, 자, 대표님 어떻습니까? 청송오이 씨앗 분리. 예,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거의 뭐 완벽하게 아, 지금 씨앗이 그렇습니다. 받아집니다. 젤라틴이 하나도 없다는 오. 거죠.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예. 또 오이를 심으면 심으면 청송 오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청송오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토종 씨앗의 위력입니다. 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대표님 이번엔 뭡니까? 자, 이번에는 예. 잡초 뽑기.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네요. 요걸 뽑아가지고 예. 옆에다가 옮겨 심어주시면 네. 나중에 제가 다리가 좀 회복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토종 무하고 토종 배추를 심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실까요? 고추를 깨끗하게 잡초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선생님? 중요하죠. 예. 아까 대표님이 설명했다시피 예. 예. 나중에 나오면 어느 게 잡초인지 어느 게 우리가 키우는 작물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 작물보다 더 잘 커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우리 작물들이 못 크는 거지. 그 속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이 작업은 농사를 지으려면 필수적이다. 그렇구나. 진짜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너무 잘 뽑으셨어요. 벌써 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배추가. 아, 너무 으아, 막 자라고 있어요, 지금 벌써 마음에는 지금. 아, 형님 고생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예. 오늘 아까는 그늘이지든 지금 햇빛이 쨍쨍 나가. 그러니까. 더 덥네. 확실히 좀 더웠어. 씨 받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확실히 이 힘을 쓰는 게 확실히 되네요. 예. 땀이 많이 나네. 예. 이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 마지막 미션 아, 그만해요, 마지막 대표님. 진짜 이러다 죽겠다, 살아. 마지막 쿠폰 뭔지 아세요? 아니, 또 있어요, 또? 마지막 쿠폰은 새참 먹기. 아, 새참 먹기! 아, 수박. 와, 세상에. 도시농부학교에서 키운 수박이에요. 한 개씩. 와, 세상에나. 이거 맛있겠네. 자, 시원하게 내가 네. 냉장고에 넣어놨고. 그러니까 대표님 얼마나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챙김성이 있어가지고 이 맛에 농사 짓는 거군요. 이게 또 토종 씨앗이니까 또 씨를 받아가지고 또 우리 키우는 겁니다. 이건 수박이고 오늘 우리 일은 대박. 대박입니다. 이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베이글 만드는 거. 베이글을 직접 만들어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잘 반죽해서 부풀렸다가 물에 한번 삶아서 오븐에 넣으면 안 쉬워 보이는데. 잘이 들어가잖아요. 아, 네, 잘이 네, 뭐든지 잘. 네. 해서 물에 한번 넣는 게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빠 마들렌 먹고 싶어 그러면 마들렌은 제가 하고요.